강철나비 소녀의 꿈 4화. 밤은 아득하고 별은 영롱했다. 짙은 유채색 검은 바다에 점점이 섬광이 찍혀있는 풍경. 그렇게 빛은 빛과 어둠은 어둠과 묶이고 있었다. 그리고 동구만이 앉아있는 한 사람. 10년, 그렇다 10년이다. 이 사람은 10년 전에 바로 그 사람이다. 행방묘연. 생사가늠을 확정할 수 없었던 꽃나비 찾아간 그 여인이다. 꿈꾸는 듯 먼 눈이 아련하다. 그런데 외짝이다. 꽃에 미쳐 찾아온 온산들. 그곳은 전장이었고 끝없는 행진이었다. 그리고 훈장이었다. 세상 가장 반짝이는 훈장. 한쪽 눈이 떡하니 자리 잡은 호랑나비는 바로 그 아름다운 여인의 한쪽 눈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날 죽음의 산맥에서 마치 산나비인 양 훨훨 살아 날아오른 그날을 점점이 회상한다. 경 비행기가 추락하는 순간 여인은 정신줄을 놓았다. 얼마쯤 지났을까. 퍼뜩 눈을 뜬다. 온통 푸르다. 눈에 들어온 안이 잡히는 모든 게 눈부신 푸름이다. 여인은 날아가고 있었다.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 어떤 기운이 여인을 감쌌고 그 어떤 길잡이가 이끄는 대로 흘러만 갔다. 그리고 힘없이 나래짓하는 큰 무리의 나비들이 새처럼 공간을 에워싸는구나. 공간도 시간도 중력도 멈춘 채 우주 발사체처럼 흐르던 이 여인. 또렷한 의식은 야무졌지만 어렵쇼. 내 몸이 어디 갔지? 그랬다. 사람의 몸이 사라지고 사람의 혼은 생생했다. 하늘길은 아득했다. 쉼없이 달려온 여인의 나그네 길만 같았다. 영문물을 그 순간에도 문득 생각한다. 나는 살아있는가? 나는 산 사람인가? 창공을 떠도는 한줌 바람인가? 가고 있는 이 길의 끝은, 그리고 울 아이는, 도식씨는. 한바탕 붕 떠있는 몸이 드디어 멈췄다. 그 순간 원래의 모습, 사람으로 돌아온다. 아무것도 가늠할 겨를 없이 다만 목숨줄만 붙잡고 날던 나래짓이 멈춘 자리. 희고 또 희기만 한 곳이다. 아득한 듯 가까운 듯 멀리 푸른 집이 서 있다. 한 점 동그란 과일 모양이다. 나부끼며 쫓아오던 나비떼가 여인에게 다가온다. 커다란 나비가 눈에 들어온다. 낯이 익다. 맞다. 그 나비, 내가 보듬었던 그 나비다. 지상에서의 그 나비가 꿈결만 같은 이 시간 속에 날아온 것이다. 수백 배 더 커진 몸으로. 그리고 말을 하는 것이다. 사람의 언어로 말을 건네는 것이다. 오, 안녕하세요, 화수님. 땅나라에서 제가 사랑받은 만큼 여기서는 제가 도울게요. 제 등에 오르세요. 순식간에 벌어진 황당함에 잠시 주춤했던 여인은 묻는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나와 함께 온 사람들은 어디 있나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나요? 왕나비 속삭이듯 말한다. 이제 곧 알게 되십니다. 우선 등에 오르세요. 화수라 불린 꽃 여인은 홀린 듯 나비 등에 오른다. 스스로 가볍다. 마음의 짐, 몸의 무게가 송두리째 버려진 듯 거대한 나비의 양날개 사이에 자리한다. 저공 비행이 시작된다. 저 푸른 집을 향해. 아주 편안했다. 나비의 등은 가볍고 부드러웠다. 여인 화수는 좋기 한나절을 날아왔다고 생각했다. 먼 길이 아닌성 싶었는데 꽤 길었다. 푸른 집 멀리에서까지 빛나던 파란 집은 수정같이 맑은 광채로 반짝인다. 새하얀 나라, 그리고 블루하우스. 땅의 나라,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볼 수도 없었던 기막히게 아름다운 조화로움. 화수님 도착했습니다. 왕나비가 안내자가 된다. 발을 내딛지 않으셔도 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인력이나 중력이 없습니다. 자,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이제 화수님을 초청한 그분을 뵙습니다. 잠시 눈을 가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바라볼 수 없는 높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화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왕나비, 나비 문양의 안내로 한쪽 눈을 살그머니 가린다. 생각한다. 모든 상황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사고와 혼절과 깨어남, 그리고 꿈의 나라냐, 환상이냐. 지금 여기가 종잡지 못할 상황을 광속도로 훑고 있었다. 들리는 듯 마는 듯 고적한 음악이 백색의 땅을 후련히 휘감아 돈다. 그리고 이 은은하고 은근한 냄새, 향기가 온몸과 마음으로 들어온다. 스르르 움직여 나가는 몸, 마치 에스컬레이트를 탑승한 소녀처럼 조신하고 얌전한 자세로 왕나비를 따른다. 그 푸른 궁전, 백색 나라의 심장부에 들어가는 것이다. 화수님, 여기 잠시 계십시오. 곧 그분이 나오십니다. 바짝 다가와 불편하셔도 조금만 참으세요. 왕나비는 나긋한 목소리였다. 황홀한 전경이다. 땅의 나라 어느 역사 어느 시대 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오묘한 전경이다. 끝없이 희고 끝없이 푸르른 색조가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강렬했다. 순백의 들판에는 온갖 색상의 꽃들이 만발해 있고 헤아릴 수 없는 나비들의 바람결을 따라 날고 있었다. 잠시 후 화수님 강하고 부드러운 울음소리, 바로 그분이다. 먼 길 고생 많았어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대는 사명, 큰 사명자에게 겪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실험과 시험이 있었답니다. 이제 내 뜻과 계획을 받아 성공해내기를 당부합니다.
아, 이 음성. 어딘가에서 듣던 소리다. 분명 그렇다. 여인 화수가 저 높은 곳 히말라야 오지 마을에 묵을 때 그 깊은 밤 산과 산이 마주하여 나누던 그 음악 같은 소리와 싱크로율 90%다. 신비롭고 평안했던 그때의 소리다. 이어지는 말씀. 그대가 방문했던 무수한 나의 꽃정원과 너럭바위 나비 여인의 전설과 그곳에 세워진 나의 집, 장차 큰일을 이끌어갈 그대의 딸 리나, 그리고 도치와 도식 형제는 모두 다 바른 기운, 이 바른 이들에게 흐르는 전기는 이곳 꽃의 기운과 상통하지. 멈춘다. 그분이 높은 소리로 다음 말을 그런데 바르지 못한 악의 기운이 이곳에서 발생했어요. 그 기운이 그만 악한 인간으로 환생해 그대가 사는 나의 땅 세계를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지요. 이어지는 뇌성 같은 말씀. 그래요. 악의 꽃, 마약의 화원을 깨뜨리고 다시 바르고 아름다운 꽃의 나라, 나비들의 터를 세워야 해요. 이 비밀의 계획을 일러줄 테니 우리 리나에게 전수하고 합력해 이루어내시오. 다만 3차 전쟁까지 치러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영원 평화가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유념에서 지치지 마시고 수련하도록 해요. 그분의 말씀 여기까지였다. 피하지 않으나 너무나 뚜렷한 지시인 듯 환영사인 듯 만남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왕나비로부터 소상히 듣게 된다. 성주산 전설 속 나비 여인이 이곳 꽃의 나라에서 사람의 땅으로 내려갔고 죽음에 이르게 된 일. 리나. 그 아이는 나비 여인이 목편 몫을 해낼 임무를 띠고 화수의 품 안에 오게 된 신비한 사연이며 기타 등등. 이렇게 10년 세월을 하얀 세계 푸른 나라에서 보냈다. 수련했다. 나비의 부활을 배웠고 환생을 익혔으며 변신의 노하우도 터득했던 것이다. 게다가 영원한 아름다운 땅 나라를 위해 치러야 할 전쟁, 전략까지도 별초롱한 그 밤 동그라미 앉아있는 화수 곁에 왕나비가 다가앉는다. 제가 빠뜨린 사실이 있네요. 하긴 수련을 통해 화수님은 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요. 아, 알아요. 도식씨가 땅의 수명을 다한 사실. 그랬다. 리나 엄마 화수는 알고 있었다. 또한 도치가 한때 각하의 세력과 붙었다가 척을 진 사실, 곧 무슨 일이 터질 것이라는 것, 그러니 그분 지시대로 땅을 회복하러 가야 하는 걸. 왕나비는 한마디 건네고 자리를 뜬다. 아마 얼마 안 돼서 이곳을 떠나 땅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저도 함께요.